시계 문제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초등 사고력부터 중등 심화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자, 오늘 천기누설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계에 관한 기본사항은 되게 단순합니다. 분침이 60분 동안에 360도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래서 1분이면 6도씩 회전하겠고요. 시침은 60분 동안에 30도 회전합니다. 그래서 1분에 0.5도씩 돌아가겠죠. 10분이면 5도씩 돌아갑니다. 근데 이 시계를 보면은 큰 눈금 사이의 간격이 30도, 그래서 1시간을 나타내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눈금 사이는 몇 도예요? 6도죠. 그래서 10분이 됐을 때 작은 눈금을 조금 못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이라고 해가지고 시계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보통의 시계, 숫자는 없지만 똑바로 세워놓은 시계 포함했을 때 문제 접근의 기본 원리는 12시 라인을 기준선으로 두 바늘이 각각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구해 놓은 다음에 그 회전한 각의 차이를 구해주면 두 바늘이 이루는 각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1시 30분 볼까요? 두 바늘이 이루는 각도 어떻게 될까요? 자, 작은 각으로. 자, 30분. 분침은 분만 돌아간 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2시 라인 기준으로. 그래서 6도씩 30분만큼 돌아가니까 180도 돌아갔네요. 그런데 시침은 얼마나 돌아갔죠? 자, 1시간도 영향을 줬고 30분도 다 영향을 줍니다. 시침은 둘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30도씩 한 번과 0.5도씩 30번. 그래서 45도 돌아간 거죠. 그럼 180과 45의 차이, 그렇죠. 135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자, 2시 몇 분에 각도가 90도가 되겠느냐 물어봤을 때 많이 돌아간 각은 12시라는 기준으로 많이 돌아간 게 분침이죠. 6도씩 X분만큼 돌았습니다. 시침은 자 30도씩 일단 두 번 돌았어요. 왜? 2시가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X분만큼 더 돌아가죠? 0.5 곱하기 X만큼 돌아갔죠. 그러면 6X에서 6 곱하기 X에서 60 더하기 0.5X를 빼주면 그게 90도다. 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5.5X가 150도가 되니까 양변을 5.5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11분의 11분의 300. 그래서 30분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럼 2시 30분 조금 되기 전에 90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 없는 시계입니다. 이때는 정각이 되려면 몇 분 전인지 아니면 몇 분 후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지금 여기 숫자 안 써있는 시계인데요. 125도래요. 시침하고 분침 이런 각이 125도. 그랬을 때 이게 몇 시 몇 분인지, 자, 그러면 이게 정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이 시침이 가리키는 게 정각이 되기까지 한 5, 6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10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0분을 돌렸을 때 혹시 6시 정각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6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에 나타난 그림은 5시 50분이니까 5시 50분에 125도가 되는지 검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5시 50분 그려놨습니다. 일단은 많이 돌아간 각은 분침입니다. 분침은 1분에 6도씩 50분만큼. 그래서 300도 돌았네요. 그런데 시침은 얼마나 돌죠? 5시 50분만큼 다 돌아가야 돼요. 5시니까 일단 30 곱하기 5가 있고요. 0.5 곱하기 50 해서 더해주니까 150에 25도에 있어서 175도입니다. 그럼 300과 175는 얼마죠? 125도 차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죠? 5시 50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125도라는 각이 매 시때마다 만들어질 수 있는 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정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5시 50분 뿐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쓰여져 있지 않은 시계가 바닥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바닥에 놨다라는 게 이게 똑바로 세워놨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눕혀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자 지금 굵은 눈금 기준으로 진한 눈금 기준으로 15도만큼 시침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시침이 지금 정각이 되기 위해서 정각이 되려면 15도 돌아가기 전의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시침이 1분에 0.5도씩 돌아가니까 30분이면은 15도 돌아요. 그러니까 15도를 돌기 위해선 30분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시계를 30분 전으로 돌려줘야겠습니다. 30분 전에. 자, 그러면 분침은 자, 10분, 20분, 30분 전. 여기 점선으로 가고 분침, 시침이 다 여기 이렇게 겹쳐지네요. 똑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12시죠. 그럼 우리 30분 전에 몇 시요? 12시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가리키는 시각은 몇 시가 되는 거예요? 30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12시 30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정도를 알아본 거고요. 이제 중등수학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 푸는데 필요한 내용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관찰해 보면 12시간 동안
시침하고 분침이 11번 겹쳐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1번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겹쳐진다면 12시간을 10일로 나눠봤을 때 1시간 5와 11분의 5분 정도가 되는 거죠. 1시간 조금 더 지나면 정확하게 시침 분침이 한 번씩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옆에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12시 정각에 겹쳤고요. 1시 조금 넘어가면서 겹치겠고 2시 좀 더 지나서 이렇게 겹칩니다. 그럼 이 간격이 같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1시간씩 조금 더 지나갈 때마다 겹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11시가 좀 되기 전에 겹치겠죠.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11번 겹치는 게 맞죠? 예, 그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똑같은 간격이냐? 그게 이제 문제죠. 자, 이 같은 간격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겹치는 시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정각에 겹쳤습니다. 그러면 1시 x분에 겹친 게 그 x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시간 5와 11분의 5분이 되는지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 x분에 겹친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각도를 좀 확인해 본다면 분침은 x분만큼 돌아가요. 그럼 6x만큼 돌아가겠고, 자, 시침은 1시간만큼 일단 돌았고 30 곱하기 1만큼, 그 다음에 0.5x만큼 더 도는 거죠. 그러면 0.5x를 이항했을 때 5.5x가 30이 되니까 x는 11분의 60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거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5와 11분의 5.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1시 5와 11분의 5분에 드디어 다시 겹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겹치는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게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침과 분침이 180도를 이룰 때도 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시계를 관찰해 보면 12시간 동안 시침과 분침이 직각이 되는 거 22번이라고 합니다. 24번이 아니라 22번인데요. 일단은 3시에 직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2시와 3시는 한 번만 만들어지고 3시와 4시 사이에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24번이 아니라 22번이 되겠죠. 물론 이거 시간 계산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활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준 영재 수학학원 교재에는 뭐 초등과정 때도 이거 사고력으로 많이 다루지만 중등 심화 교재에는 정말 수십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